안녕하세요. 원천차단 안전방역 자바드림입니다. 오랜만에 바퀴 퇴치 관련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안 찍었던 이유가 더 할 얘기가 마땅히 없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내용은 저희 채널에 보시면 대부분 다 있거든요. 바퀴 퇴치 관련 영상을 다시 찍는 이유가 뭐냐, 유튜브를 쭉 보다 보니까 바퀴 퇴치 관련해서 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얘기하거나 작은 것을 굉장히 부풀려서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정말 제품을 팔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찍는 각자의 이익에 맞춰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좀 바꿔놓는다든가 아니면 대놓고 광고를 목적으로 내용을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관련된 이슈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상에서 약품을 뿌려놓은 다음에 바퀴를 풀어놓고 죽는 것들을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얼마 안 지났는데 이렇게 벌써 뒤집어져 죽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좁고 밀폐된 공간에 바퀴를 몰아넣고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효가 굉장히 매우 과장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폐된 통 안에서 무한반복으로 약품에 접촉한 바퀴도 죽는데 10분 남짓 걸리는데, 약품을 뿌려놓은 지 오래돼서 성분이 일부 분해된 살충제를 슬쩍 밟고 지나간 바퀴는 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결국은 노출 시간과 양이 문제인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영상에서처럼 바퀴가 통 안에서 뒹구는 정도로 살충제에 노출될 만한 환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하겠다고 하시면 말리진 않을게요. 다만 바퀴 때문에 한시가 급한 분들이 많다는 걸 생각할 때 제조 방법이 조금 복잡하고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유인력과 살충력이 기존의 식독제보다 좋을지가 일단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신땡페라고 해도 바퀴 퇴치 관련해서 웬만큼 검색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분필 같은 어떤 유튜버 분이 그 분필 살충제 제품을 가루를 내서 바퀴를 거의 튀김옷 입히듯이 범벅을 만들더라고요. 일단 대부분 분들이 그 분필 살충제를 바닥에 그어놓고 바퀴가 지나가다 밟았을 때 살충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실 텐데, 그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실험이죠. 그런 식으로 범벅을 만들 거면 분필 살충제가 아니라 분말형 살충제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식독제를 먹은 바퀴와 죽는 시간을 비교하는데, 바퀴 식독제는 바퀴가 먹이를 나눠 먹는 습성을 이용해 연쇄 살충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죽는데 일부러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그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총과 시한폭탄 같은 걸 비교하는 것처럼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바퀴 무서워하는 분들은 택배 박스도 밖에서 다 뜯어가지고 물건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데도 바퀴가 집 안으로 들어와요. 배수구 다음으로 바퀴가 많이 들어오는 통로를 꼽자면 차라리 창틀 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정확한 비율로 연구해본 결과는 어디에도 없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택배 박스를 두 번째 넘버2 요인으로 꼽는 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방역업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하수구와 빗물구멍은 저희가 유입통로 차단 시공을 하러 가면 대부분의 고객이 이미 조치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물론 집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수구와 창 빗물구멍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방역, 그러니까 통로 막는 작업이 방역 이후에 뭔가 재발을 막아주는 예방 차원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큰 바퀴나 그리마, 나방파리처럼 바깥에서 들어오는 해충들은 통로를 전체적으로 찾아서 막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약품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방금 전 이야기한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영상을 아주 많이 올리는 살충제 업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퀴 숫자가 많거나 실내에 서식하는 것 같을 때 약품을 쓰세요. 진짜 그때는 사세요. 그때 쓰는 약품은 효과적입니다. 근데 큰 바퀴가 간간히 보이는 상황은 통로를 찾아서 막아주는 방역업체를 불러야 될 타이밍이에요. 방역업체 부르는 게 낭비라고 하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퀴를 잡는데 약품을 쓰는 게 100조배는 더 낭비입니다. 차라리 약품을 사지 말고
뭐 배수구 트랩이든 문풍지든 사다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통로를 최대한 막으세요. 실내에 서식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지. 식독제나 살충제로는 큰 바퀴가 눈에 띄는 걸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앞서 언급한 업체에서 또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약품을 사용하는 걸 가지고 차단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심하게 과장이죠. 밀폐된 공간에 넣고 뿌려도 죽기까지 10분씩 걸리는데 잠깐 밟고 지나간 바퀴가 죽기까지 몇 시간에서 며칠씩 걸리면서 활보하고 다니는 상황에 차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까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통로를 막고 차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약품 판매 업체에서 이야기한 거네요. 외부 유입 바퀴 처리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때가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시점이에요. 우리도 몇 년간 이것만 연구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대로 안 해본 걸 좀 쉽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해충 방제를 화학적인 약품을 사용한 방법만으로 고려하셔서 그런 건가요? 차라리 실내 번식은 약품 사다 쓰면 돼요. 그게 직접 하실 수 있는 쉬운 부분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의 예방이 정말 어렵습니다. 곤충을 잘 아는 것과 해충을 퇴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곤충을 다룬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종종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세상이 변했어요. 위생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이 깨끗해졌고 그에 따라 실내에 서식하는 해충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충입니다. 약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바퀴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